요즘 뉴스만 봐도 트럼프가 전쟁을 곧 끝낼 거다, 이미 승기를 잡았다, 종료가 가까웠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느꼈을 거야. 그냥 정치적인 멘트라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 이 메시지 뒤에는 꽤 분명한 계산이 깔려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한 낙관 발언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는 전쟁의 흐름, 시장의 방향, 그리고 선거까지 전부 연결된 이야기거든. 그래서 오늘은 전쟁이 언제 끝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주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서둘러 종전 메시지를 내보내는지 투자자 시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볼 거야.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전쟁 상황부터 정확히 잡고 가야 다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2026년 2월 말 트럼프는 에픽 퓨리, 우리말로 하면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명을 붙이고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했어. 그리고 전쟁 시작 후 11일째였던 3월 10일 켄터키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지.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공격할 목표는 거의 남지 않았다. 작전 개시 첫 1시간 만에 결과가 결정됐다. 같은 시점에 미국 중부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도 발표를 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신 전력과 해군 자산 상당수를 무력화했다고 했거든. 그러면서 트럼프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 내가 원하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 유가는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고 더 떨어질 거다. 그런데 여기서 한쪽 이야기만 보면 안 돼. 이란 쪽 반응을 같이 봐야 지금 상황이 제대로 보인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미국이 승리를 선언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식으로 맞받아쳤어.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도 종전 조건을 3가지로 명확히 제시했는데 배상금 지급, 재침략을 막기 위한 국제보장, 그리고 이란의 정당한 권리 인정이었어. 미국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통해 2번이나 휴전 논의를 시도했는데 이란이 2번 모두 거절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지. 결국 지금 상황은 트럼프는 우리가 이겼고 곧 끝난다고 말하고 있고 이란은 끝낼지 말지는 우리가 정한다고 버티고 있는 상태야. 서로 다른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 왜 트럼프는 이렇게까지 서둘러 전쟁 종료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이유는 11월 중간선거야.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의회 선거인데 역사적으로 집권당이 항상 불리했어. 1930년 이후 통계를 보면 집권당은 중간선거에서 하원 평균 27석, 상원 평균 3석을 잃었고 23번의 선거에서 거의 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 여기에 캐피탈 그룹 분석을 보면 중간선거가 있는 해는 연초부터 여름까지 시장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은 높은 흐름이 계속 나타났어.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여름 이후부터 시장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원래도 어려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미 이겼고 곧 끝난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 전쟁을 빨리 마무리할수록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두 번째 이유는 훨씬 직접적인 문제야. 바로 휘발유 가격이다. 두 번째 이유는 훨씬 체감이 강한 문제야. 바로 휘발유 가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이번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숫자를 보면 그렇지 않아. 미국 자동차 협회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58달러까지 올라갔거든. 전쟁 이후 약 20% 상승한 수준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약 50번 정도 주유를 한다고 해. 1년에 50번 기름값을 확인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똑같아.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오른 거 아니야? 이 감정이 그대로 정치 불만으로 연결되고 그게 선거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가 전략 비축유 1억 7, 200만 배럴을 120일 동안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미국 비축량 4억 1, 500만 배럴의 41%에 해당하는 규모야. 국제에너지기구도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거든. 역대 최대 수준이야. 이걸 보면 트럼프가 유가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생존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전쟁이 끝나든 말든 내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이야. 이걸 쉽게 설명하면 식당 옆 건물에 불이 난 상황이랑 같아. 내 식당은 멀쩡해도 옆에서 불이 나면 손님들이 전부 도망가잖아.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린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기업 실적이 멀쩡해도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같이 내려가는 게 주식이야.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나온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변수야. 바로 관세 정책 전체가 흔들린 사건이 있었거든. 트럼프가 2015년부터 관세 전쟁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근거가 IEPA라는 법이었어.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인데 트럼프가 이걸 관세 부과 근거로 썼던 거지. 의회 승인 없이도 높은 관세를 빠르게 때릴 수 있었고 상호관세, 보복관세 같은 정책이 전부 이 법에서 나왔어. 그런데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IEPA 기반 관세 전체를 위법이라고 판결해버렸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직접 다수 의견을 썼고 논리는 간단했어. 관세는 세금이고 세금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으로 가져가는 건 월권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들고 있던 칼을 대법원이 뺏어간 거야. 최대 750억 달러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어.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서 멈춘 게 아니야. 같은 날 바로 무역법 122조로 갈아탔고 전 세계 수입품에 15% 임시 관세를 다시 부과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6개 주요 교역국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지. IEPA라는 칼을 읽자마자 122조 단검을 꺼내고 301조 장검까지 준비하는 상황이 된 거야. 지금 트럼프 앞에는 4가지 불이 동시에 타고 있어. 이란 전쟁 장기화, IEPA 판결 후폭풍, 새로운 관세 체계 구축, 그리고 의회 비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라도 빨리 끝내고 정치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관세 정책을 다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트럼프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어. 문제는 전쟁이 트럼프 의도대로 빨리 끝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야. 가장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쪽이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시간 제한은 없고 필요하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어. 연합군 내부에서도 종전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건 애초에 계획에 없던 변수야. 이란도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어. 정면전 대신 미국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는 소모전을 선택했고 이미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실행에 옮겼어.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공격받은 선박이 최소 14척,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이야. 골드만삭스는 봉쇄가 길어지면 유가 150달러 가능성을 경고했고 영국 IIS는 이란의 게릴라식 해상전이 물류 위험을 6개월 이상 지속시킬 수 있다고 봤어. 이란이 노리는 건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야. 전 세계를 인질로 잡아서 외부 압박을 끌어내는 전략이라는 거지. 그럼 월가와 글로벌 기관들은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캐피탈 그룹 분석을 보면 채권 시장은 이번 전쟁을 경기 붕괴로 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보고 있다고 해. 이 차이가 엄청 중요해. 성장 충격이면 주식이 크게 무너지는 그림이고 인플레이션 충격이면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지금 시장은 후자로 보고 있다는 거지. 실제로 2026년 들어 WTI 유가는 연초 대비 24% 상승했고 2025년에 21% 하락했던 유가가 전쟁 때문에 다시 튀어오른 상태야. 그런데 캐피탈 그룹 데런 피어스는 중동 생산 시설이 구조적으로 망가지지 않고 호르무즈 장기 봉쇄가 아니라면 결국 유가는 분쟁 이전 수준인 배럴당 60달러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 블랙록 CEO 레리 핑크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 단기적으로 에너지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전쟁이 해결되거나 이란이 중립화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가는 내려갈 수 있다고 했지. 여기에 AI와 첨단 기술 발전이 생산성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는 물가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도 봤어. 그래서 관세와 유가 상승이 있어도 장기 인플레이션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실제로 종전이 가능하냐? 그리고 시기가 언제냐는 거야. 월가와 기관 시각을 종합하면 크게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가장 좋은 그림은 한 달 안에 조기 종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야. 트럼프는 이미 조건을 만들어놨어. 이란이 공식적으로 패배 선언을 안 해도 미국이 목표 달성이라고 판단하면 종료할 수 있는 구조야. 이 경우 유가 상승이 진정되고 인플레 기대가 낮아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 여지를 확보하게 돼. 그러면 2월까지 나타났던 중소형주 중심 확산 장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실제로 2월 12일 기준 러셀 지수는 연초 대비 6.2% 상승했는데 SP500은 오히려 0.2% 하락했거든. 전쟁 리스크가 줄면 이 확산 장세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감세 환급까지 맞물리면 더 강해진다. 캐피탈 그룹 분석에 따르면
평균 환급금이 전년 대비 최대 32% 늘고 총 규모는 최대 289억 달러까지 갈 수 있어. 이 돈이 소비로 들어가면 경기가 살아나는 구조야. 하지만 항상 좋은 시나리오만 있는 건 아니야.